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제주, 도민과 완성하는 미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늦은 오후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오늘 첫 민생행보로 오전에 감귤 농가를 방문했고요. 이제 오후에 이렇게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도지사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공약 발표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4년 하루하루가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혁신하는 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또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주의 전략이 국가 차원의 로드맵으로 실현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오영훈 도정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신 도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제주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제주를 대한민국 미래의 축소판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으로 녹색 문명의 개척,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대한민국 관광 미래상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건 글로벌 과학 인재가 모이는 새로운 미래, 이 가슴 뜨거워지는 슬로건 모두 도민 여러분과 민선 8기 도정이 함께 설계한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영훈 도정의 전략을 토대로 제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주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주, 다시 완성의 4년을 저 오영훈이 도민과 함께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민과 완성하는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 10대 정책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민생 밀착형 복지, 우리 삶을 챙겨주는 기본사회 정책. 민생 밀착형 체감형 복지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4대 보험을 연계한 일자리 주택카사를 설립해 기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제주형 돌봄 공동체를 구축해 통합 돌봄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바람, 햇살 기본연금으로 공유이익 배당 모델을 구체화해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2. 선도산업의 결실, 완성의 4년을 위한 경제의 도약. 지난 4년간 다져온 미래 산업의 기반을 산업구조의 개편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본격 가동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새로운 먹거리를 완성하겠습니다. 하이테크 첨단 산업의 육성과 1차 산업의 고도화 등 산업구조 개편을 완성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3.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 고품질 제주관광의 완성입니다. 방문객 숫자를 넘어 얼마나 쓰고 머무는지를 지표로 삼아 지역순환 관광을 완성하겠습니다. 글로벌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으로 지역경제의 활력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해양 레저, 웰리스, 문화예술 거점 연결 관광 코스로 사계절 제주를 즐기는 융복합 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야간 관광을 개선하고 로컬 콘텐츠를 강화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연방자치제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를 뛰어넘어 연방자치제 도입 기반을 마련해 도민이 주인되는 행정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도민 뜻을 반영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뿔뿔이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책임 읍면 동장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참여자치제를 강화해 수비형 민주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주다움이 빛나는
글로컬 콘텐츠 르네상스 제주를 열겠습니다. 제주어와 해녀 등 문화자산을 K 콘텐츠 산업으로 연결해 제주의 서사를 세계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하고 글로벌 OTT 촬영을 유치해 제주형 촬영 제작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출자와 민간투자 매칭 글로컬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고 OTT 플랫폼과 협업 오리지널 시리즈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속가능한 제주 행복한 동네 생활의 완성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하는 노동 연계형 기본주택을 만들겠습니다. 2040 세대의 삶을 함께 설계해 취업과 창업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교육과 여가, 돌봄, 건강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동네를 구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차 산업의 스마트 혁신, 농수축산인의 소득 안정화입니다. 가공, 유통, 데이터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완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농업단지와 양식장 등을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수급 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차 산업 분야의 전전화를 통해 경영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농지연금과 농업인연금 제도를 정착시켜 농업인 수당의 현실화와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 자연, 자원 순환과 생태적 균형의 확보입니다.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과 관리는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지하수와 습지, 곶자왈과 오름 등 자연, 생태적 균형과 보전의 관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을 조기에 완료하고 탄소 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지하수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지표수와 용천수, 빗물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광역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해 환경이 경제가 되는 제주를 만들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주 행복 공동체의 실현,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모두의 삶을 이루겠습니다. 미래의 보편적 가치를 세워 제주의 행복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주 평화인권 헌장의 실천과 제도화로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4.3의 정의로운 해결로 상처를 회복하고 평화의 삶 가치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유주민과 장애인, 노인, 여성 등 모든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 차별 없는 고용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곶자왈과 습지, 오름 등 환경자산을 보존하고 청정 자연을 누릴 환경권과 기후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중단된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을 재개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인도적 차원의 남북 평화 교류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제주 해양물류의 확산, 유통비, 택배비 경감, 국제루트의 다변화입니다. 해양물류 혁신으로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경제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제주 농산물의 대량 수송이 가능한 전용 스마트 저온 유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동물류 거점화로 독자적 물류 체계를 강화해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노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4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덕분에 이재명 정부가 제주의 전략을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4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완성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오늘 발표한 공약을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밝힌 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뉴스엔 제주 현달환 기자입니다. 이 아까 10가지 발표한 거 보니까 제주가 앞으로 AI 시대에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하고 급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만 해결되면 급한 것도 다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주에는 인재 그 전국 수능이나 이런 보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인재들이 많이 탄생되는데 요거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이나 이런 인재들이 제주에 와서 나중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인재 양성과 좋은 일자리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별개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이 제주에 올 수 있을 때 인재 양성도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별자치도가 그려낸 미래 비전, 우주산업, 에너지 대전환, 그린수소 경제, 그리고 유엔 사업 등 새롭게 펼치는 혁신 산업들이 AI 디지털 대전환에 기반한 혁신 산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시스템이나 컨텍 이런 회사들이 제주를 거점으로 해서 미래의 우주 산업을 전진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대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더 제주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VPP 가상발전사업소 관련 사업자들이 대거 제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V2G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ESS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P2H 실증 사업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제주에 오고 있고 또 제주의 에너지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알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제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리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에너지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왔을 때 제안했던 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공동 캠퍼스 4대 과기원이죠.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기원의 공동 대학원 캠퍼스를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이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대학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여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라이즈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대학교와 한라대학, 관광대학 또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재 양성과 좋은 일자리는 창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덧붙여서 그 내용, 요 공약을 지금 해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컨택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상희 대표가 한 100명 정도씩만 배출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고 제주가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인력들을 할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거를 어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4월 1일 날 이성희 대표와 만남을 가졌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성희 대표 생각은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한림 항공우주고등학교 인재가 양성될 이제 시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고졸 출신을 회사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지난해 우주항공과 관련된 커리큘럼이 시작되었고 원래 그런 지금 두 번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째 수업받고 있는 친구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 되어서야 고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항공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림한국우주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추가를 했고, 그리고 서귀포에 있는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서귀포 상과고는 에너지 협약형 고등학교, 부산 에너지리티와 함께 협력형 고등학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게임 콘텐츠 협력형 고등학교, 그리고 MRO, 선박과 항공 분야의 MRO 고등학교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교육부와 협의 속에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착실히 진행해 나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조정의 박성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후보님께서는 지사로서의 평가에서도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나 시부분 도시나 성장기업 위치 관련돼서 출마 기자에게 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매니페스토의 발표에 의해서는 평가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때 말씀하셨었던 그런 청산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평가라는 것은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는 2년 연속 전 분야 SA 등급을 줘서 17개 광역 시도 중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평가도 있고 또 도민이 체감하기에 부족하게 느끼는 평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주산업이라든가 제주가 준비해왔던 미래전략 산업들이 이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게 또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도민들께서 평가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 문제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반영되긴 했습니다만 2030년으로 과제가 넘기게 되는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고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우등액을 가지고 또 향후에 그 과제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과 그리고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공론의 과정에서 좀 더 성숙된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연계된 질문이어서 하나만. 그러면 지금 기초단체 문제가 2030년으로 넘어갔다고 이제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지사님께서 이걸 관련해서 다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또 당선되면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 논의되었던 것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도민의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민선 후기 과정에서 폭넓게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송재 의원님께서 그 읍면동장도 앞으로 네. 선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언급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저는 뭐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장 책임 읍면동장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 일정 정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선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범위를 주민의 참정권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수기민주주의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읍면동장 직선제일 수도 있고 읍면동장 책임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좀 더 있기를 기대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이병태 기자님. 아까 그 위성군 국회의원 후보죠. 이제 그 지난 5월 동안 10년의 최대 성과를 4.3특별법 배보상 관련된 것으로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얘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또 모델 측에서 후보 측에서 크림 경선 제안을 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 좀 어떠신지? 4.3특별법과 관련돼서 물론 이제 정치인이라면 지금 4.3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또 실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도민과 유족들이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4.3은 저에게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죠. 4.3 민족이고 저희 조부님과 친조부님이 이제 4.3 당시에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4.3 문제를 누구보다도 더 깊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가 저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에 제총협 제2지역 총학생회 협의회와 함께 당시 국회를 상대로 사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초원 운동을 전개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특별법 제정 운동이 전개되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서산도민연대 서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상무장을 맡으면서 특별법 제정 시까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서산특별법 정부 개정 과정을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실시해냈고 그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유족과 도민들께서 제대로 해주시라고 보여주시고요. 클린선거 주장 문제에 대해서는 클린선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선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온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란에서 아마 클린선거와 관련돼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 중심으로 또 이런 클린선거와 관련된 협약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면희 기자님까지만 듣고. 방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의 경선 분위기를 끌고 온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경쟁자 측이죠. 이쪽에서는 지금 탈법, 불법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선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제 후보 등록을 한 상태에서 경선이 당의 룰과 그리고 관련 선거법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면서 진행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선관이라든가 또 관련 당국에서 이와 관련된 점검이 이루어지고 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의혹이 해명돼야 되고 그리고 공정한 선거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원과 도민들께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네. 판경면 간담회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판경면 이장단 간담회에 대해서 한 말씀. 이장단 청년회장들이 계셨고요. 일정이 잡혀있는 데서 가서 간담회에 잠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게 공무원의 선거비나 이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그 자리에서 선거 개입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거나 또 아니면 그분들께서 그런 요청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주무부처는 보고를 그 공약과 무관한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혹시 그 오늘 공약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실장님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 끝나고 추가 질문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